완벽한 일상은 정확한 시간 관리에서 시작된다. 48세 줄리안 박이 18년간 지켜온 모토입니다. 이 이야기는 12세의 미국에 이민 후 미국 변호사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줄리안 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은 계획과 체계의 산물입니다. 이민자 소년이 뉴욕 최고 로펌 윌샤이어 앤 메이슨의 파트너가 되기까지 저는 단 하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충동이 아닌 계획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 15살 아들 에이든은 호러스 맨 스쿨에 재학 중이며 학업 성취도 또한 상위 5%의 완벽한 스펙이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아이입니다. 에이든, 오늘 발표 준비됐니? 네. 줄리안의 물음에 에이든이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이든은 6년 전 이혼 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뉴욕에서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했지만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맨해튼 풍경이 보이는 로펌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호러스맨 스쿨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줄리안 박입니다. 에이든의 무슨 문제라고요? 에이든은 학업 성취도는 뛰어나지만 정서적 거리감과 낮은 참여도가 문제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고 수업 중에도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에이든의 학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매일 바쁘다는 걸 알지만 에이든에게 필요한 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조용해요. 줄리안이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최신 아이패드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학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18년간 완벽하게 작동하던 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나타난 거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색한 한국어 발음으로 줄리안 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줄리안은 또 하나의 균열과 마주합니다. 20대 이후 거의 돌아가지 않았던 한국, 떠나온 고향, 잊으려 했던 기억들, 그리고 내가 단절했던 뿌리. 3개월간 한국에 체류하며 어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물론 주요 고객들은 원격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줄리안이 로펌 회의실에서 파트너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워커홀릭이 3개월이나 떠난다고? 정말 놀랍군. 파트너 에릭이 말했습니다. 에이든,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줄리안이 에이든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야 해. 할머니가 아프셔. 줄리안이 에이든에게 묻자 내가 꼭 가야 해? 라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환경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뉴욕 말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에이든의 불안은 제 불안과 닮아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제가 그에게 물려준 것은 한국 혈통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줄리안과 에이든은 설상가상으로 서울에서 13년 만에 최강 한파와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의 파트너 로펌이 제공한 숙소는 강남의 고급 스마트 아파트 라운하임 901호였습니다.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이 갖춰진 곳입니다. 어머님 병원과도 가깝고요. 서울의 파트너 변호사 말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살라고요? 우린 호텔에 익숙합니다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텔은 단절된 공간이지만 아파트는 연결된 삶을 제공합니다. 경험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줄리안이 회의적으로 답했습니다. 뉴욕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과 시스템에 에이든은 미묘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예민한 관찰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줄리안에게 한국의 아파트는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였지만 곧 그는 자신의 편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집 내부를 둘러보며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 살짝 놀랐지만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에이든이 표정 변화를 보이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항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죠. 그건 온돌이라는 거야.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지.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왜 우리 집엔 없어? 바닥에 손을 대며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에이든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제가 자라난 문화의 일부를 아들에게는 전혀 공유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국을 떠난 건 36년 전, 하지만 사실 저는 매일 한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한국인을 지우는 선택을 반복하면서. 에이든은 학교 대기 중 단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도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1시간만 있다가 올게. 그냥 구경만 해도 돼. 도예 교실 입구에서 주저하는 에이든의 등을 살짝 떠밀며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불안한 눈빛에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에이든은 감각이 예민했습니다. 소음, 냄새, 질감. 그는 이런 감각적 자극에 쉽게 압도되곤 했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흙을 다루고 있는 도예 교실에서 에이든이 구석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에이든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한국 중학생이 에이든에게 다가와 옆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흙이 따뜻하면 손도 마음도 잘 움직여. 따뜻한 흙. 조심히 살펴보다가 에이든이 질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긴 온돌 바닥이라 흙도 차갑지 않아. 차가운 흙으론 좋은 그릇이 안 나와. 흙도자기를 가리키며 한국 중학생이 말했습니다. 정서적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물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에이든에게 따뜻한 흙이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쉬운 접근점이었습니다. 에이든의 손가락이 점토 위에서 섬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의 소심한 움직임과는 다른 자신감 있는 터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에이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도예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평소처럼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습관대로요. 여기. 에이든이 직접 만든 머그컵을 줄리안에게 건네며 평소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니? 줄리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바닥이 제일 따뜻하게 느껴지네. 에이든이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에이든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복잡했습니다. 바닥의 따뜻함을 인정한 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신호였을까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첫 번째 진정한 선물 교환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감각을 통한 소통이었죠.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가는 길, 줄리안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20대 이후 한국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던 그에게 이곳은 이미 낯선 나라였습니다. 에이든. 많이 컸구나, 에이든아. 병실에서 줄리안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힘없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저는 유창한 영어로 다국적 기업의 인수합병을 협상하지만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는 12살 소년처럼 말을 더듬었습니다. 놀랍게도 에이든은 할머니와 자연스러운 교감을 보였습니다. 평소 신체 접촉을 불편해하던 아이가 내가 고열로 앓았던 겨울 기억하니? 3살 때였지. 줄리안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약보다 나았던 건 따뜻한 바닥이었어. 나는 새벽마다 온수 밸브를 열어 온도를 높였지. 우리 아들 발부터 데워야 열이 내려간다 생각하면서 갑자기 오래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아플 때마다 느꼈던 바닥의 온기, 어머니의 손길. 아빠도 아팠어요?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에이든이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아주 예민한 아이였단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특정 음식 냄새를 참지 못했지. 하지만 온돌 위에서는 편안해했어. 미소 지으며 줄리안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에이든에게 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완벽하고 통제된 모습만 보여주던 아버지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줄리안은 거실에 앉아 양말을 벗고 바닥에 발을 대며 그의 오래된 기억과 마주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는 단순한 열이 아니라 잊고 있던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줄리안이 영원히 놓아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그 안에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생활 2주차, 줄리안은 라온하임 단지의 다양한 공용시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주민 전용 공간이라 외부인은 없어요. 덕분에 조용하고 안전하죠.
카페 직원이 말했습니다. 뉴욕에선 이런 집중이 불가능한데. 줄리안이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항상 주변 소음이 저를 방해했습니다. 이웃의 TV 소리, 외부 교통소음. 소리에 민감한 저는 늘 귀마개를 끼고 일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줄리안은 마스터 스위치로 조명, 온도를 한 번에 조절하며 공간을 통제하는 능력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에게 이 시스템은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에이든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적 자극이 조절된 공간에서 그는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아무 소리도 바람도 안 새. 단열이 완벽해. 줄리안이 아파트의 이중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와 에이든 모두 예민한 감각을 가졌습니다. 소음, 온도 변화, 예측 불가능한 자극에 쉽게 지치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자극이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소음 제로, 층간 진동 차단. 이건 정말 놀랍군.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에이든은 매일 도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뭔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데서라면 나 혼자 있는 것도 괜찮아. 줄리안이 들어오자 평소보다 긴 문장으로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다 하네. 놀라며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약간 미소 지으며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단순한 말이지만 제게는 복잡한 의미였습니다. 따뜻함이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이 자신감을 주고, 자신감이 표현을 낳는 연결고리를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서울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전 상황.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줄리안과 에이든에게 이는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아빠, 추워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모든 건물에는 비상 시스템이 있어. 직업적인 침착함으로 줄리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불안했습니다. 2003년 뉴욕 대정전 때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비상전력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관리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단지 관리실은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로비에는 임시 조명과 온열 패드가, 각 세대에는 태양광 백업 기반 전력이 공급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전 상황에서도 바닥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뉴욕이었다면 아수라장이 됐을 거야. 줄리안이 에이든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겨울에 대비하는 법을 알고 있나 봐. 생각에 잠겨있던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에이든의 말은 간단했지만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거 시스템은 수천 년의 겨울을 견뎌온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온돌이 작동하지만 혹시 모르니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노약자가 계신 가정에서는 더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각 가정에 비상용 온열 패드와 보온 물병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니. 줄리안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은 사실 온돌이 더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아시죠? 영하 20도에도 바닥만 따뜻하면 사람은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둔 설계였던 겁니다. 여긴 시스템이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군요. 생각에 잠겨있던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라온하임 주민들은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줄리안에게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도 에이든은 또래 아이들과 비상등이 켜진 도예실에서 안정감을 유지했습니다. 평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쉽게 불안해하던 아이가 이곳의 따뜻한 바닥 위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에 온 지 2개월, 이제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년간 구축한 완벽하게 통제된 삶. 하지만 이제 그 삶은 어딘가 불완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는구나.
줄리안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더 머물러도 될까요? 줄리안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너 회사는 어쩌고?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격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이든이 여기서 변화하고 있어요.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다니. 정말 놀랍구나. 줄리안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역시 제 결정이 놀라웠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경력 경로에서 벗어나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에이든은 이곳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도예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고 감각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든은 흙의 질감과 온도에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양에 집중할 때 그는 촉감에 집중합니다. 에이든의 미술 선생님이 에이든의 도예 작품을 감상하며 말했습니다. 에이든,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어떻게 생각해? 줄리안이 에이든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덜 차갑게 느껴져. 바깥도 안도. 에이든이 평소보다 진지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든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춥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온도가 아니라 그가 처음으로 느낀 정서적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줄리안은 라온하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아파트에 머무는 동안 우리 부자는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닥과 조용한 벽이 만든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의 삶을 연장하려 합니다. 좋은 이유 추천 감사합니다. 6개월 더 한국에 머물 계획입니다. 원격으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에이든도 이곳 학교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줄리안이 뉴욕 로펌 파트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 놀랍군요, 줄리안. 당신이 직접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뉴욕 파트너가 말했습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완벽한 계획 대신 감정과 직관을 따랐습니다. 통제가 아닌 흐름을 선택한 것이죠. 체류 기간을 연장한 줄리안은 라온하임 본사에서 진행된 해외 입주민 간담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오신 건축가, 기업인들과 함께 한국 주거 문화의 글로벌화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라온하임 대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실리콘밸리, 독일 베를린, 캐나다 밴쿠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등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모두 한국의 온돌과 주거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온돌을 기반으로 바닥형 난방 격자 시스템을 베를린 신도시에 시범 적용하고 있어요. 목재 건축 위주의 북유럽에도 이 시스템은 매력적입니다. 독일의 토마스 아우어라는 건축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온돌 시스템이 거주자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평균 23%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난방이 아닌 생리학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는 증거죠.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춥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히트블록 공동주택은 입주자 만족도 92%를 기록하며 두바이 시범 단지에 적용 중입니다. 한 아랍에미리트 건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좌식 문화와 한국의 온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HVAC보다 나은 방향을 찾고 있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신체에 가장 가까운 인터페이스입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온돌이라는 이름으로 센서와 AI를 결합한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어서 실리콘밸리 스마트홈 기업 브릴리언트 텍 CTO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신체 리듬과 활동 패턴에 맞춰 바닥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수면 중에는 발 부분만 따뜻하게, 활동 시에는 전체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죠. 이건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 설계의 정점이군요. 화면을 보며 줄리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라온하임의 다음 프로젝트 코어시티 3020은 스마트시티 연계형으로 온도를 넘어 보안, 환기, 설계, 커뮤니티 인프라를 모두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한국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을 설계하고 있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서특필되었고 K 아파트는 하우징이 아니라 플랫폼이다라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줄리안 박 변호사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뉴욕에 성공한 변호사이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물고 계십니다. 라온하임 대표가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주택이 아닌 인간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제 아들 에이드는 뉴욕에서 정서적 둔감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아들은 도예를 하며 비로소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닥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후 줄리아는 6개월을 더 채우고 결국 1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미국의 주거는 공간을 팔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따뜻한 바닥 하나가 바꾼 건 온도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였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제 집이지만 진정한 집의 의미를 알려준 것은 한국의 따뜻한 바닥이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철학이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바닥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이제는 세계의 마음까지 데우고 있습니다. 따뜻한 흙이 내 손을, 내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때로는 가장 혁명적입니다. 바닥의 따뜻함이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했고 그 연결이 세계를 데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뉴욕에도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찾은 따뜻함을 간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실제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